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특정 지역을 입력을 받아서 남성과 여성의 해당 지역의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인구 분포를 어, 가로로 보이는 막대 그래프, 수평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봐라 라는 문제를 한번 혼자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상되는 이제 그 아웃풋의 모양, 그 막대 그래프가 x축의 양수 파트, 음수 파트 이렇게 나뉘어져서 여성에 대한 데이터, 남성에 대한 데이터가 양쪽으로 이렇게 수평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그 모양이 항아리 모양 같다고 해서 항아리 모양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이런 결과로 나오는 그 코드를 살펴봤었는데 단지 여기서 이런 프롬프트를 주고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행정구역을 넣어서 이런 그래프를 각자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려보는 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려 했었죠. 지금 이 파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가지 방법 배웠는데, 두 번째, 그냥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3부터 104번 인덱스까지 남성의 연령별 인구 데이터, 그 다음에 인덱스 106부터 맨 끝까지 여성의 인구별 그 연령별 인구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아서 각각 리스트에 담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뭐 그래프를 찍기까지 코드가 있었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 달라지는 거죠. 네임을 받는 부분, 이 부분만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나 넣어서 해보면 결과가 맞게 잘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찾고 싶은 지역의 이름을 입력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이렇게 치면 결과가 아무것도 찍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CSV 파일에 보면 제주도에 해당이 되는 구역 명칭이 정식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인 오퍼레이터로 찾으면 없겠죠. 해당된 결과가.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런을 시켰는데 뭐 제주도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입력을 하더라도 지금 본 것처럼 이제 밸류 에러가 중간에 이렇게 쭉 뜨고 맨 끝에 보면 뭐 동일하게 밸류 에러 이렇게 해서 쉐입이 미스매치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에서 지정된 X축의 데이터 개수가 지금 우리가 101개로 지정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코드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찾은 데이터 개수가 101개랑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에러입니다. 그래서 밸류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뭐 로직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나가다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오류들이 종종 터지겠죠. 그러면 이런 오류가 우리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 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데이터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인지를 스스로 이벨루에이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간단한 예가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죠. 먼저 지금 X축에 찍혀야 되는 그 레인지가 101, 101개로 0세부터 100세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찍었는데 에러가 그 찍혀진 데이터 자체가 지금 사이즈가 맞지 않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남성의 데이터랑 여성의 데이터 그 제주특별자치도로 찾아지는 그 로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두 개의 리스트로 잘라서 이제 찍게 되는데 얘네가 그럼 몇 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 개수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프린트를 해봤더니 제대로 돌려면 101개여야겠죠. 0세부터 100세까지 연령별 인구 분포에 해당이 되는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한번 랭스를 찍어 보니까 각각 4,646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럼 데이터를 열어봐야겠죠. 이게 왜 101개가 아니라 4,646개나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행정구역 명칭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합산해 놓은 숫자 외에
그 하부의 행정구역에 대한 그 각각의, 그러니까 제주도 내의 동네에 대해서 인구 데이터들이 각각 로가 46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in 오퍼레이터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 스트링이 첫 번째 아이템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그 if문을 통과를 하면, 지금 여기 뭐 중간에 이제 3부터 103까지 자르고 106부터 그 뒤에 자르고 뭐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행정구역이 46개가 있으니까 지금 이 한 줄에 해당이 되는 이 로우에 대한 데이터만 읽어오는 게 아니라 46개 로우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읽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 그리려니까 미스매치가 났던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찍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서머리가 되어 있는 이 데이터 한 로만 우리가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스킵하는 형태가 되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은 이제 포문에서 서치를 하게 될 텐데, 그 서치를 하면서 첫 번째 거만 읽고 그 다음 걸 읽지 않으려면 브레이크를 걸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났던 에러에 해당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에러 해결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의 로직상 에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상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봐서, 지금 같으면 로직상의 에러라기보다는 데이터 구성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행정구역에 가지고 있는 그 서머리된 라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동별로 인구에 대한 다른 로가 45개가 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 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만 가지고 온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 다른 동을 넣었을 때 또 다른 에러가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오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오류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빠른 시간에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에러를 발생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단편적인 우리의 예를 하나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약간의 클루 정도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당장 여러분 자신이 지금 설정해도 문제의 답을 찾을 때 뭐 이런 종류의 에러 사항들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 각각의 에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각자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그래프 종류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파이 차트에 대해서, 파이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파이 그래프는 총 양에 해당이 된 총 토탈 합이 이 하나의 완전한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각 카테고리 별 변수들의 레벨들, 이 값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 방사형 슬라이스의 크기로 표현을 한 게 파이 차트의 시멘틱이죠. 파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고, 근데 파이 차트는 뭐 언제나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전체의 총량이 지금 보다시피 몇 개의, 여기 같으면 뭐 리즌을 동서남북으로 나누는 거죠. 그 구역에 대해서, 동서남북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레베뉴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 값이 명확히 구분 가능한 데이터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파이 차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North East South West 리전 중에서 어떤 리전이 가장 토탈 레버뉴가 많았느냐, 뭐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적당한 거 사실 막대 그래프예요. 파이 차트는 뭐냐면
뭐 사실은 결과적으로 뭐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근데 파이 차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토탈 레버뉴 중에서 각각의 리전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싶을 때 파이 차트를 쓴다는 거죠. 결국은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전체 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각 그룹의 기여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할 때 파이 그래프, 파이 차트를 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내가 살펴보라고 한 이 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파이 차트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는 그 바 그래프에 대해서는 베스트 프랙티스 부분을 내가 설명을 발췌를 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 그래프에 대해서도 아마 커먼 미스유시스에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파이 차트에 대해서는 파이 차트를 주로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파이 차트는 사실 적용 가능한 데이터의 타입이 딱 한정적이에요. 전체 홀에 대해서 파트의 기여도를 보이고자 할 때 그게 파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데이터를 파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매주 사용자가 사용하는 앱들의 종류가 주로 어떤 것들이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운드는 55%, 이미지는 84%, 비디오는 73%, 텍스트 65.92%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파이 차트를 사용을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한눈에 척 봐도 말이 안 되죠. 파이 차트는 각 부분이 커버하는 포션의 합이 반드시 100%여야 돼요. 지금 보면 사운드랑 이미지만 합쳐도 55에 84, 130% 이상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저지르는 미스유스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가 값들이 퍼센티지로 백분율로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파이 차트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대비 퍼센티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일주일 중에 시간을 몇 프로 할애하느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어찌 됐건 간에 파이 차트를 그려놨는데 이 백분율 값의 합이 100을 초과하게 되면 그거는 파이 차트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데이터를 파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각 그룹에 사용된 값이 어떤 그냥 로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그 토탈 뭐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뭔가 가공된 통계 값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면 거래 유형별, 페이먼트 타입별로 평균 트랜잭션의 사이즈에 대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뭐 수표를 썼을 때, 신용카드 썼을 때 뭐 이런 식의 그 카테고리가 있고 각 레벨의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 수치 그대로 이걸 가지고 파이 차트로 나타내게 되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값 자체가 average 빼고 payment 타입의 transaction size 자체였다고 하면 전체 토탈을 여기 나온 막대 그래프에 보이는 밸류의 합을 산정을 하고 그 합에 대비해서 책은 그러니까 그 수표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 퍼센티지 뭐 이렇게 적었다면 파이 차트 성립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은 그 값 자체가 평균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평균값이 수표의 평균 거래 금액은 가장 높지만 사용량 자체가 사용 횟수 자체가 상당히 드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거래 금액 대비 수표 거래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기여도를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이 차트는 전체 트랜잭션이 100이라고 봤을 때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 트랜잭션에 해당이 되는 금액 값은 전체 대비 몇 퍼센트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된 건 몇 퍼센트, 데비카드로 된 건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디지털 월릿을 사용한 거, 캐시 사용한 거,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를 전체 합에 대비해서 얘가 그 점유하는 퍼센티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여기 나타나 있는 그 값 자체가 로 데이터를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평균 트랜잭션 사이즈만 나타나 있다라는 거에서 평균 얼마 썼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 우리가 트랜잭션, 우리가 거래가 일어난 전체 금액 대비 수표로 결제된 금액이 몇 퍼센트였다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뭔가 좀 가공이 되어 있는 그런 통계값 자체를 가지고 이 통계치의 합을 구해서 파이 차트에 100을 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트들이 커버하고 있는 그 포션을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값과 전혀 엉뚱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 그래프는 그룹 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파이 그래프는 전체 대비 각 파트의 포션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슬라이스 이 조각들의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슬라이스를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얘가 몇 퍼센트인지가 적혀 있으면 또 알 수는 있는 문제지만, 이렇게 포션을 눈으로 봤을 때 A 파트가 가장 많다는 건 알겠어요. 전체 대비. 하지만 지금 보면 B랑 C랑 D랑 굉장히 비슷한 포션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별다른 설명 없이 B의 포션이 크냐 C의 포션이 크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B보다 C가 큰지 작은지 값이, 그런 것들은 결국은 서로 다른 그룹 간의 레벨의 값을 비교하는 목적이죠. 그런 목적으로는 파이 차트를 사용을 하지 않고, 대신 그런 경우에 가장 적합한 그래프는 지금 본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봤던 바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보이고, 일단 막대 그래프의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하나는 더군다나 컨벤션은 이 밸류 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들 순으로 이렇게 소팅을 한 형태로 보여주는 게 한눈에 우리가 그 그룹 간의 크기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면 A, C, B, D, E 순으로 이렇게 쫙 내림차 순으로 표현을 하면 한눈에 얘가 A가 가장 크고 A보단 C가 작고 이런 식의 그룹 간의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그래프는 100% 전체 대비 각 파트가 차지하는 포션,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을 비교할 때 사용하면 좋은 그래프지, 부분과 부분 간의 비교를 하는 경우에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파이 그래프 간의 값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령별 구독자에 대한 파이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개의 파이 그래프 자체를 상호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런 경우에 이 파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놓고 2018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연령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2019년에 봐서는 구독률이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파이 그래프를 두 개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에 걸친 사용자 인구 분포, 그러니까 한 해에 걸친 거 2018년도에 봤을 때는 지금 봐서 18세에서 24세 정도 연령대에서 29%로 가장 많은 구독을 했다. 이런 것들은 같은 2018년 기준에서 전체 구독자 대비 이 연령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구독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 두 개를 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18세에서 24세, 18세에서 24세의 연령대의 구독률을 봤을 때 2018년도에 29%였던 거에 비해서 31.5%로 2.5% 상승하였습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그려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근데 똑같은 데이터를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면 18세에서 24세 연령대에 대해서 2018년에는 이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는 이 정도로 증가했다라는 게 지금 이 두 그래프를 보여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이 이렇게 그룹화된 막대 그래프를 보여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뭐 누적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 그래프를 같이 그려서 얘를 합산을 해서, 그러니까 18세에서 24세 구독자가 2018년에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이 포션만큼 이 위에 이렇게 누적해서 누적된 막대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얘는 그룹화된 막대 그래프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꺾은선 그래프 같으면 2018년도에 구독한 사람들의 숫자, 뭐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로 2018년 그래프 하나 있고 2019년 그래프 같은 그래프 상에 보여지고, 이렇게 하면 한눈에 더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 그래프를 가지고 하나의 파이 그래프에 속하는 각 파트들 간의 비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개의 멀티플 파이 그래프들 간에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용도로 파이 그래프를 써서 설명하는 것들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인사이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분석 결과로 우리가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장 그 의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 이제 거듭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어떤 파이 그래프를 사용을 할 때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한 거 시간상 이제 이번에 파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미스유시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지만, 베스트 프랙티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건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 다음 장단점 설명도 아까 앞에 그 소개한 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반드시 체크를 해 보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여기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런 파이 차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좀 생뚱맞지만 뭐 혈액형 비율을 만약에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혈액형은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죠. 4개 카테고리 정해져 있어요. A형, B형, AB형, O형 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4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모집합이 있었을 때 A형의 사람, B형의 사람, C형의 사람, D형의 사람 전체에 대비해서 뭐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설명을 하는 게 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파이 차트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파이 차트를 쓸 때 나타내고자 하는 데이터 리스트가 있겠죠. 각 그 혈액형별 실제로 도수, 뭐 사람 숫자겠죠. 그 다음에 이 파이라는 함수에 이 우리가 실제로 표현할 데이터 리스트를 하나 할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 이퀄을 주는 거는 파이 그래프 그냥 찍으면 이거 없이 찍어도 해보면 동그란 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파이 차트를 그릴 때 이 반지름 자체를 이퀄로 설정을 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엑시스 이퀄 이렇게 주면 이 반지름 똑같은 반지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그란 원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옵션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셋을 파이 함수에 파라미터로 넣고 show를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밑도 끝도 없죠. 지금 현재로 아무 레이블도 붙어져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찍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찍어 보는데 의의를 두고 찍자면 이렇게 찍힌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파이 차트를 그릴 때는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색깔만 나와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항상 그 레이블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레이블에 A형, B형 이렇게 형,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릴 때 봤던 이제 한글 폰트를 셋업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데이터들, 그 다음에 각 데이터에 해당이 될 레이블들 A형, B형, AB형, O형 같은 거, 그 다음에 동그랗게 찍기 위해서 equal 값을 줘서 셋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면 파이에 레이블스 뭐 레이블 줬고요. 레이블스라는 파라미터 이 리스트 줘서 이 레이블로 찍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율을 표시를 할 때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까지 플로팅 포인트 표시를 할 거냐라는 그 옵션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뭐 점 1을 이렇게 주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레전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앞에서 셋업됐던 레이블들이 이렇게 그 그래프상의 레전드로 찍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이 정도 옵션 가지고 이제 파이 차트를 주로 그리게 되니까 각각의 옵션들이 우리가 그 셋업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씩 그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고 실제로 쳐봐서 이것저것 고쳐가면서 좀 각각 옵션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파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앞이랑 봐서 컬러를 임의로 이렇게 그 그래프 그릴 때 임의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컬러를 각 파트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파트에 뭐 지금 요렇게 한 쌍이죠. 이렇게 2441에 해당이 되는 파트에 대해서 레이블은 A형이고 색깔은 다크 마젠타를 적용을 하겠다. 지금 이 파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파트는 2312 값은 그렇고 레이블은 B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은 딥핑크로 하겠다. 뭐 요렇게 이제 매핑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렇게 그 우리가 특별히 뭔가 주목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슬라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돌출된 것처럼 떨어져 나온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요 explode라는 파라미터에 이렇게 각각의 뭐 편의상 이제 레이블이라고 데이터가 뭐 해당이 되지만 일단 A형, B형, AB형, O형에 대한 그 각 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0으로 설정이 되면 그냥 원래 디폴트 파이 차트처럼 그려지는 부분이고, 세 번째 AB형 같은 경우에 값을 0.1로 줬죠. 그러면 이제 뭐 0.2 주면 이게 조금 더 이 간격이 넓어질 수 있겠죠. 뭐 어찌됐건 간에 AB형에 대해서 이렇게 0 아닌 다른 값을 explode 해주면, 그러니까 explode 파라미터 자체를 define 하지 않으면 다 0으로 먹히는 거고 디폴트로 먹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건 어느 특정한 파트에 대해서 돌출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를 주기 위해서 explode에 돌출시키고자 하는 슬라이스에 적절한 그 마진을 주게 되면,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뭐 일단은 그 매플랍 라이브러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색상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아까 봤을 때 컬러 파라미터에 줄 수 있는 색상 명칭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뭐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릴 때 본인들이 원하는 색깔로 원하는 의도대로 찍고 싶으면 여기 있는 색상표를 보고 뭐 원하는 색상을 지정을 해서 파이 차트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그래프들은 주로 제주도의 인구 데이터에 대해서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살펴볼 그래프는 약간 관점이 틀린데, 제주도의 인구 데이터에서 남성의 인구 데이터랑 여성의 인구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뭐 어떤 남성이 더 많은지 여성이 더 많은지, 뭐 그다음 남성과 여성
그 인구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말 그대로 분포 자체를 보여주는 거라면 여기서는 남성 인구 대비 여성 인구의 데이터가 갖는 뭐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 종류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그래프를 사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인구 데이터를 일단은 그림 그리기 전에 한번 출력을 해보는 코드죠. 그래서 동일한 gender.csv 파일을 오픈을 하고 이 사이즈 리스트는 이제 뒤에서 보면 남성의 인구 총합, 그 다음에 여성의 인구 총합 그 두 개의 데이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제 빈 리스트로 선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찾고 싶은 지역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우리 지금 제주도에 대해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지 낮은지를 보려고 하니까 인풋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입력된 이름이 첫 번째 컬럼 이 지역명에서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M이랑 F가 리스트의 형태였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M이 나타내는 거는 남성 인구수 합계, 그 다음에 F는 여성 인구수의 합계를 나타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 구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인덱스 3번부터 지금 I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인덱스 3번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0이라고 봤을 때 100에 해당이 되는 0세, 100세까지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인티저로 타입캐스팅을 한 다음에 m의 어큐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m에다 계속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은 남성 인구의 총합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연령별 인구수 데이터 시작하는 인덱스가 106 여기부터 해서 0세부터 100세까지 0부터 100까지 레인지에서 똑같은 작업을 해서 여성 인구수의 총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에러 해결하는 케이스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로 서치를 했을 때 걸리는 그 로우의 개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부 그 행정구역에 해당이 되는 이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가 총 46개로가 찍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의 합계 데이터만 가지고 오기 위해서 첫 번째 찾아진 그 행에 대한 그 매니플레이션만 하고 브레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해서 그 다음에 M은 남성 인구수 총합, F는 여성 인구수 총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각각을 사이즈란 리스트에 더하면 프린트 했을 때 두 개의 숫자가 찍히겠죠. 여기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에 총 인구수가 이미 적혀져 있죠. 구조 그 CSV 파일상의 컬럼에 보면 남성 연령별 인구수가 총인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이 아니고 CSV 파일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컨트롤 F에서 검색을 해봐서 해당된 행을 찾아봤을 때 여기에 남성 연령별 인구수의 총합이 똑같은 숫자 여기 적혀져 있고 여기는 여성 인구수에 대한 총합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이 gender.csv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성비를 찾으려고 하면 굳이 뒤에 거를 이렇게 더할 필요가 없고 인덱스 1이나 2를 남성 인구 사이즈에 더해주고 인덱스 104나 105값 아무거나 지금 똑같은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104나 105의 값을 사이즈에 그대로 더해줘도 결과적으로 프린터 봤을 때 찍히는 숫자는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뭐 굳이 이해하자면 여기 지금 이제 예제 코드에서는 가정은 이런 이제 합계 데이터가 없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연령별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합산을 해서 우리가 보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뭐 작성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미 있는 데이터를 굳이 이제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제 예제 코드들이니까 뭐 다양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방식을 뭐 보는 차원에서 한번 뭐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 지금 이제 이 정도 숫자의 인구가 남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성 인구가 이만큼 있는 거죠. 보면은 남성 인구가 약간 더 많은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글자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각화된 그래프로 그려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부터의 코드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성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전체 인구 대비 남성 인구가 차지하는 포션, 그 다음에 여성 인구가 차지하는 포션을 나타내는 거니까, 전체에 대비한 파트의 포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라서 파이 차트로 나타내는 게 적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아웃풋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코딩해 줘야 될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면, 상단에 지금 먼저 여기 이제 타이틀 찍는 부분에 있어서 한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글 폰트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컬러로 지금 뭐 크림슨이랑 다크시안 컬러를 각각 지금 남녀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이 리스트의 두 번째 이렇게 매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동그랗게 그려야 되니까 엑시스의 이퀄, 그러니까 R 그 반지름을 이퀄로 주는 옵션을 쓰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 파이에 들어갈 데이터 값이 사이즈, 그러니까 요 사이즈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의 컬러는 크림슨, 다크 시안, 그 다음에 레이블은 남여, 뭐 이렇게 각각 이제 순서를 맞춰서 이제 매핑을 해서 그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의 자릿수 표현은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표현하는 걸로 지금 옵션을 줬습니다. 그다음 컬러는 아까 여기 리스트로 준 내용이 그대로 컬러스 옵션으로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타트 앵글에 90이라는 그 옵션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한 반반 하프 앤 하프로 보여지는 거의 그런 파이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스타트 앵글에 90을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원래 스타트 앵글의 디폴트 값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래프가 보면 디폴트 밸류 스타트 앵글의 디폴트 밸류 값은 제로인데, 디폴트 밸류가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 데이터 아이템 슬라이스의 시작은 X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레이블이지만 어쨌든 사이즈라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아이템은 첫 번째 데이터가 남성 인구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아이템은 남성 인구수가 이 사이즈 합계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해당이 되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근데 이 남성의 포션을 나타내는 슬라이스의 시작이 X축이라는 거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할 때 X축부터 시작을 해서 계산해 보면 남성 인구의 포션이 전체 남녀 합계 대비 50.3%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빨간 부분이 커버하는 포션이 이만큼 50.3%, 뭐 50 반반에서 0.3% 차이니까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이 정확하게 반에서 조금 찌그러져 있는 선처럼 보이죠. 뭐 어찌 됐건, 그러니까 스타트 앵글에 대해서 아무 옵션을 주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제로예요. 제로라는 뜻은 첫 번째 아이템의 포션이 X축부터 시작해서 그 얘가 포션 각도만큼 뭐 30%다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가 표시가 됐겠죠. 근데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 뭔가 좀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남녀 성별 비율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운데 떡 잘라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반반이면 그 반에 해당되는 선이 수평선이 아니라 수직선이 되게 그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리고 싶으면
우리가 옵션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지금 이 스타트 앵글에 0이 디폴트 값 0을 주는 게 아니라 90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타트 앵글에 90을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디폴트 기준의 이 그래프를 여기의 각도만큼 반씩의 방향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X축을 잡고 반씩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 형태의 그림이 아웃풋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축,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데이터 포션에 해당이 되는 부분, 남자의 인구수를 나타내는 이 빨간색 부분의 시작점이 원래는 X축 여기인데 스타트 앵글을 90으로 줬을 경우에 X축 자체가 이렇게 90도가 틀어져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림이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보는 그래프처럼 여기가 원래 X축이었던 게 Y축이 되고 이 Y축부터 해서 50.3% 해당이 되는 이 각도만큼이 첫 번째 포션인 남성 인구수가 차지하는 포션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만약에 뭐 180도 돌린다고 하면 어차피 뭐 비슷한데 여기 찌그러진 부분이 이쪽으로 조금 올라갈 테고 뭐 그러니까 뭐 이걸 다 외우고 사는 건 아니고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게 반반이다 떡하니 이렇게 가운데로 잘려 있어요. 이런 그래프 잘 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면 어디를 조정해야 되느냐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뭐 스타트 앵글의 값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몇 퍼센트 주는지는 정 모르겠으면 여기 계속 뭐 90, 180, 270 이렇게 돌려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쓴다면 이 시작하는 지점 스타트 앵글이 제로일 경우에는 첫 번째 아이템 X축부터 시작을 한다. 근데 90으로 스타트 앵글을 주게 되면 그 스타팅 시점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된 상태에서 그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죠. 예,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별 남성 인구에서 여성 인구를 뺀 값을 저장하기. 뭐 왜 이런 거라는 걸까요? 뭐 바로 앞에서는 그 성별 비율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남성 인구 연령별로 남성 인구에서 여성 인구를 뺀 값을 뭔가 가시화하겠다고 하는 건 연령별로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나머지 다 뭐 똑같고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첫 번째 롤을 이제 그 찾은 부분까지 여기 if문까지고 그 다음에 i 값이 3에서 104까지 실제로 3에서 103까지죠. 레인지 104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3부터 103까지 그러니까 남성 인구의 숫자를 인티저로 타입캐스팅을 해서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이 i 값 그러니까 103에 대해서는 103에서 106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0세에서 0세, 1세에서 1세 이렇게 남성에서 여성 데이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덱스 가지고 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연령별로 result에 계속해서 append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result는 각 연령별로 남성 인구 빼기 여성 인구 값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이번에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지 0세부터 100세까지 0부터 100까지 주는 거고 그대로 리절트 아까 봤던 우리가 그렇게 어펜드 시킨 리절트 리스트의 값을 바 그래프로 찍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마찬가지 제주도의 데이터이고 연령별 남성 인구 빼기 여성 인구를 해보니까 제주도에 보통 뭐 여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의외로 뭐 제주도 여자가 많은 섬이다 라는 속설 대비 몇 년도 데이터인지 지금 이제 확인 못 해봤는데 어제가 0.3% 남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봤을 때
재밌는 부분은 남성, 여성의 비가 연령별로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60대 미만의 나이에서는 남성이 훨씬 많은데 남성 인구에서 여성 인구를 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여성이 많았던 그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남성이 많은데 60대 이상의 인구에 대해서는 여성이 확연히 더 많죠. 뭐 이유는 모르겠으나 제주도의 경우에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짧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나오면 그 여성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증은 왜 이렇게 남성들이 60대 미만의 성비에서 많은 부분 차이하는 데 비해서 60대 이후에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것들은 뭔가 건강 데이터나 뭐 의료랑 관련된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 집계해서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을 또 찾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앞에 막대 그래프에서는 연령별 남성 인구의 숫자에서 여성 인구의 숫자를 뺀 값을 가지고 그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의 어떤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보여줬다면 지금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일단 이 그래프를 산점도 그러니까 점들이 분산되어 있는 모양을 보여주는 그래프라는 의미죠. 산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설명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이 그래프에서 X축은 남성 인구수, Y축은 여성 인구수를 나타내죠. 그리고 각각 이 그래프에 찍혀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위치가 설명하는 거는 일단은 이 점에서 X축, Y축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 점은 남성 인구 수는 한 400명 정도에 대응이 되는 여성 인구 수가 얼마쯤 될까요? 한 뭐 1200 정도에 해당이 되죠. 이게 어떤 연령에 대한 인구 수를 나타내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컬러 바에서 봤을 때 이 컬러 바가 지금 이 색상 자체로 연령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색깔이랑 비슷한 색깔 정도 찾으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92세 뭐 정도 되는 연령별 인구수는 92세의 연령에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남성의 경우에는 한 400명 정도,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1200명 정도가 된다. 라는 거를 각각의 점들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인구에 대비해서 여성 인구 수 이렇게 XY축으로 점으로 표시된 각각의 데이터들의 분산 정도를 봤을 때 지금 보는 정비례하는 직선 이 선을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추세선이 이렇게 양의 기울기로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질 수 있는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는 경우에 남성 인구수 X축과 Y축의 데이터 상관관계는 positive correlation을 가진다. 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연령에 따라서 남성 인구 수가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비슷하게 여성 인구 수도 증가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가장 많은 점들을 관통하는 추세선을 그어 봤을 때 그 추세선에서 지금 점들이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점들이 그 분산도가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일단은 이 분포 자체가 선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리니어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에 근접해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산점도를 설명하는 카테고리로 얘기를 하자면 Strong Linear Positive Correlation을 가진다. 여성 인구수와 남성 인구수 사이에는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그래프상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앞에서 남성 인구수에서 여성 인구수 뺐을 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파인딩스랑 같은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색 계열에 해당이 되는 연령은 지금 그 고연령층이죠.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연령층의 색깔의 점들이 지금 이 추세선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는 한번 해석해 보면 아까 살펴봤듯이 이 점의 경우에 이 연령대에는 인구가 남성은 400명 정도, 여성은 1200명 정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기울기 1해당이 되는 추세선에서 이 선보다 위쪽에 떠 있는 연령에 있어서는 여성의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이렇게 이 추세선보다 아래에 있는 점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남성의 인구수가 뭐 3천 초반대일 때 여성은 3천 정도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여기만큼 차이가 나진 않지만 어쨌거나 남성 인구수가 여성 인구수보다 더 많은 점들은 지금 이 추세선의 아래쪽에 위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막대 그래프에서 봤듯이 제주도에 사는 성별을 봤을 때는 이 연령을 나타낸 색상과 함께 해석을 했을 때 낮은 연령에서는 남성 인구수가 더 많은 반면에 고연령층에서는 여성 인구가 더 많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인구수 간의 상관관계는 일단 선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에 수렴하는 정도가 강한 편이면서 서로 간에 뭐 남성 인구수가 증가할 때 여성 인구수는 반비례해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그런 해석을 하려면 여성수가 남성수보다 작은 경우 저 점이란 얘기고요. 이 그래프를 그렇게 해석을 사실 생각보다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점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둘러봤을 때 내가 찾아본 것들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챕터에 들어가 보면 동영상으로 작성이 된 그 강의가 있는데 가장 긴 게 8분 정도 되고 짧은 것들은 한 2, 3분 정도 길이에요. 뭐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글 자막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발음도 내 귀에 잘 들리는 편이면 여러분들 귀에도 잘 들리는 편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길지 않은 분량으로 컴팩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점도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통계 분야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내가 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은 컴퓨팅 파트에 해당이 되지만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컴퓨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확률 통계나 뭐 이런 쪽에 그 이론적인 측면, 애널리스트가 가져야 되는 능력치들도 가져야 되니까 배울 게 많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시간을 내서 여기 있는 동영상들을 내가 그 사이버 캠퍼스에 걸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걸 이제 다 봐야 되니까 그렇게 걸진 않았어요. 너무 내가 강의 동영상 길게 만들어서 올려서 아마 원성이 자자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일단 공부할 사람들만 공부를 하는데 어쨌거나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일단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많이 찾아본 건 아니지만 몇 군데 찾아본 결과 여기가 가장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산점도 자체에 대해서 공부할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랑 같이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뒷부분들은 결국은 그 매플립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 펑션에 대한 옵션들을 어떻게 줘서 우리가 그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최종 아웃풋에 대한 그래프를 설명을 했어요. 대략. 그래서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슬라이드부터는 맨 앞에서 봤던
그 뭐 다소 화려해 보이는 그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기까지의 우리가 스캐터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캐터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셋업해 줘야 되는 옵션들, 그 옵션을 줬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매칭을 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슬라이드 줄 테니 그냥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뭐 무성의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뭐 지나가면서 간단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점도를 그리는 그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의 명칭이 스캐터 함수예요. 그 스캐터 함수의 x값, y값, 결국은 x값, y값 이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점들을 찍은 결과가 산점도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x값 1, 2, 3, 4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죠? 그 순서상의 형태죠. 1, 10, 2, 30, 3, 20, 4, 40. 뭐 이런 점들이 찍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1, 10, 2, 30, 그 다음에 3, 20, 4, 40 이렇게 찍으면 뭐 이렇게 된 게 이제 스캐터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는. 그 다음에 그 점들의 크기로 뭔가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면 이 찍히는 점에 대해서 사이즈 옵션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0에 대해서 사이즈는 100, 2,30에 대한 사이즈 그 원 지금 찍히는 이 서클에 대한 사이즈가 200, 3,20에 250 이런 식으로 줘서 쇼를 하면, 쇼 함수를 콜하면 이렇게 아까랑 틀리게 서로 다른 점들이 찍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그래프들은 전부 점들이 레드 색상으로 찍혔어요. 그 얘기는 컬러에 대해서 우리가 옵션을 따로 주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레드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즈도 각각 줄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보는 것처럼 각각의 그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그 컬러 값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컬러 값을 주게 되면 아까 다 빨간색이었던 것들이 주어진 컬러에 따라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컬러를 아까처럼 익스플리시트하게 레드다, 그린이다, 뭐 옐로우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컬러 바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바 상에서 레인지 4개, 그러니까 임의로 랜덤하게 4개의 색상 이 중에 어느 지점에서 골라서 그래프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range F4 이렇게 적는 거는 컬러 색상 중에서 4개를 골라서 그거 이제 컬러 임의로 어사인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 바, 그러니까 이 4개를 어디서 뽑냐면 기본적으로 컬러 바에서 우리가 뽑아 오겠다 라고 옵션을 주는 경우죠. 그 다음에 컬러 맵 자체를 특정하게 우리가 어떤 맵을 사용할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뭐 이게 빛의 스펙트럼 색상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뭐 이 이름은 Z라고 얘기를 하고 이 컬러 맵의 이름은 Z이고요. 그 다음에 Z 컬러 맵을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은 4개 찍을 거다 이렇게 하고 컬러바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 Z에 해당이 되는 컬러바 오른쪽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그 색상들 중에서 어느 지점에서 4개를 뽑으면 여기 양극단 하나, 그 다음 중간 뭐 이렇게 4분의 지점마다 하나씩 뽑는 식으로 랜덤하게 뽑아 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아까는 그 아까 앞에 예제에서는 여러 가지 그 컬러 맵 중에서 Z라는 컬러 맵을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이 지금 이렇게 나열된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 골라서 옵션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랜덤 함수를 써서 뭐 위치랑 크기가 서로 다른 100개의 점을 그 버블 차트로 표현하는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옵션들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연습을 하는 단계죠. 그래서
X축과 Y축의 값에 대해서 숫자를 50에서 100 사이의 레인지 안에서 인티저 타입인 그 레인지 안에서 랜덤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X축의 값을 이런 식으로 랜덤 함수 써서 그 임의 수를 만든 다음에 X 값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 X라는 리스트에 어펜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Y축도 똑같은 방식으로 랜덤 함수 생성해서 Y라는 리스트에 어펜드를 시킵니다. 몇 개 하냐면 100개, 0부터 99개까지. 그 다음에 버블 차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각 점의 사이즈가 다르겠죠. 그래서 버블 차트에서의 점의 사이즈도 지금 본 것처럼 여기서 이제 사이즈는 50에서 100 사이가 아니라 10에서 100 사이 랜덤 숫자를 골라서 각각의 점에 대한 사이즈 크기를 사이즈 리스트에다가 어사인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스캐터 함수를 부르면서 X값의 리스트, Y값의 리스트, 그 다음에 각 점에 대한 사이즈는 여기서 랜덤 함수 발생한 리스트 사이즈를 어사인을 해서 show를 하면 지금 보다시피 100개인지 다 셀 수는 없으나 일단 100개가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버블의 사이즈도 랜덤 함수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찍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컬러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으면 빨간색 점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컬러에 그냥 어차피 임의의 값이니까 그 100개의 랜덤 함수로 생성이 된 그 숫자를 이 컬러 맵 제쌍에서 100개를 이제 임의로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 앞에서 만든 그 100개의 사이즈 10에서 100 사이 레인지에서 랜덤하게 뽑은 100개의 숫자를 컬러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제 사이즈가 클수록 이 값이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빨간 이쪽 계통의 그 색상으로 지금 찍히고 있고 점이 작으면 작을수록 지금 파란색이 찍히겠죠. 왜냐면 여기서 0부터 100까지의 값이니까 10부터 100까지의 값이 아까 사이즈 만들 때 랜덤으로 뽑혀 나왔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포개어져 있으면 작은 점이 큰 점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혹시 이 XY 좌표를 찍었을 때 공교롭게 굉장히 가까이 두 개의 점이 찍혔는데 그 다음에 뭐 그 사이즈가 하나는 크고 하나 작다 이렇게 했을 때 작은 점의 사이즈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투명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각 점들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으면 불투명한 거고 아까처럼 그냥 불투명하게 찍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0에 가까울수록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30% 정도 투명하게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앞에 그래프랑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이런 부분들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오버래핑 된 형태로 보여지는 거죠. 뭐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들 별거 없고 우리가 그래프 찍을 때 우리 의도대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는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이제 제주도 연령대별 성별 비율을 산점도로 표현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디폴트로 찍게 되면 꺾은 선 그래프로 찍히죠. 그래서 똑같은 로직에 대해서 아무 옵션 없이 우리가 그냥 플랫 이렇게 해서 플랫 함수를 써서 찍게 되면 지금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처럼 이런 식의 꺾은 선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반면에 여기서 플러스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았는데 스캐터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가 완전히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똑같은 코드들이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에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캐터 함수에서 지금 다른 옵션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X축에 M, 남성 인구수, Y축에 여성 인구수를 주겠다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점들의 사이즈도 똑같고 색깔은 레드 색상이고 뭐 그다음 투명도 불투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점도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리파인을 하려면 지금 앞에 슬라이드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봤을 때 일단 이 그래프 상에서는 이런 추세선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 사이즈가 동일하고 색상도 동일했었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그래프는 각각의 그 점들이 나타내는 그 점들의 사이즈가 서로 틀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 자체가 아까 연습에서는 랜덤 함수였지만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뭔가 의미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결정해서 옵션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지 그 남성 인구수 대비 여성 인구수의 상관관계 얘네가 정비를 해서 증가하는구나 정도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컬러를 적용을 해서 한 가지 디멘전을 더하는 거죠. 그래프는 2차원 디멘전이지만 이 색상 자체가 이 각각의 점들이 표시하는 데이터가 몇 연령별로 봤을 때 몇 세에 해당이 되는 인구 숫자를 나타내는 건지를 추가적으로 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코드에서 이런 결과에 해당이 되는 그래프를 찍는 것과 비교해서 이런 결과물을 찍기까지 코드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그래프를 찍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임플멘트를 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라는 리스트는 연령별 남성 인구수를 담을 리스트고요. F는 연령별 여성 인구수, 그 다음에 사이즈는 연령별 인구수를 나타내는 점의 크기, 이렇게 각각 데이터를 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제주도 정보를 하고 있으니까 제주 특별자치도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할 테고 그 다음에 사이즈의 값을 어떻게 할당을 하는지를 보면 남성 인구수 더하기 여성 인구수를 한 값에 제곱근 스퀘어 루트 함수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퀘어 루트 사용하니까 지금 매스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각 연령별 인구수를 대변하는 숫자죠. 그 숫자들을 사이즈 리스트에 어펜드를 시키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첫 번째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합계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는 지금 계속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그 산점도 그리는 부분이죠. 보면 그 바탕에 눈금 표시를 해라 라는 디렉션이고 그 다음에 한글 폰트 지정해 주는 부분 그래프 사이즈 디폴트 값 외에 다른 사이즈로 주고 싶으면 사이즈 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스캐터 함수의 x 값은 남성 인구수, y 값은 여성 인구수 각 연령별로 그 다음에 사이즈가 나타내는 이 사이즈는 아까 봤다시피 남성 인구수 더하기 여성 인구수에 해당이 되는 숫자에 제곱근을 씌워서 그걸 사이즈 리스트에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에 해당이 되는 사이즈 크기대로 점들이 찍히겠죠. 그 다음 레인지, 컬러 몇 개 고르면 되는 건가요? 0세부터 그 각각의 점들이 연령별 인구 숫자를 나타내는 점들이니까 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101개의 점이 찍히게 되는데 이 컬러는 우리가 컬러 맵 제스를 사용을 할 거고 그 중에서 100개의 지점을 임의로 가져오게 되겠죠. 임의가 아니라 여기 레인지 함수니까 여기 있는 숫자에서 봤을 때 1부터 100까지 해당이 되는 그 컬러들을 가지고 올 테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은
투명도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반투명 정도 0.5를 줘서 각 점들을 찍겠다 라는 옵션을 줘서 스캐터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컬러바를 호출하면 오른쪽에 우리가 사용한 제시라는 그 컬러 맵에 해당이 된 컬러 바가 보이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 지금 보면 이렇게 주는 부분은 뭐죠? 꺾은선 그래프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y x를 나타낸 추세선을 나타내는 그 선을 그리기 위한 건데, 레인지를 남성 인구수의 맥스 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x 값, y 값 똑같이 찍히도록 0,0, 1,1 뭐 이런 식으로 찍히도록, 그러니까 기울기 1에 해당이 되는 뭐죠? 상승하는 직선을 그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거 연령별 남성 인구의 최대값까지를 찍겠어요? 우리가 성비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토탈 숫자는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조금 많았죠. 아까 50.3%대 뭐 49.7 이 정도였으니까 여성 인구 수를 기준으로 그 추세선을 그리면 중간에 끊기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값에 해당이 되는 남성 인구수의 맥스 값까지 해서 레인지를 주고, 그 다음에 뭐 레이블 붙인 거 남성 인구수, 여성 인구수 이렇게 해서 쇼를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그래프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각각 그 함수를 그리는 데 있어서 그리는 작업 자체는 사실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스캐터 함수 찾아가 봐서 어떤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셋업을 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고, 사실은 뭐 지난주부터 계속 설명을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 결과값을 내는 것까지도 물론 중요하고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예제에서는 간단한 코드들 뿐이긴 했는데, 그 결과값을 계속 우리가 쭉 봐왔듯이 똑같은 값이지만 어떤 그래프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 파인딩스나 인사이트들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 똑같은 알아낸 결과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가 그래프에 따라서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잘 알고 최종 결과물이 앞에서 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맵플럽 레이블 사용을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뭐 연습은 이 정도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다 들었겠지만 1학기에 갑자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깨끗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거의 한 학기 다 온라인 강의로 가기로 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트도 필요하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먼저 보팅했을 때 동영상 온라인 강의를 선호를 했으나 중간중간 가면서 한 번씩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거고, 다음 주에는 뭐 강의를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연습했던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본인들의 주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프로포저를 쓴 부분이 있는데, 그 프로포저에 해당이 되는 범위를 전부 다 커버하는 건 아닐 거고요. 아직 배워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는 차원에서 뭐 본인이 선정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이제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하여간 그 개인별 과제에 대한 미션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뭐 그 가이드라인, 디렉션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그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됐던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뭐 없으면 질문 안 해도 되고, 질문사항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받아서 뭐 궁금한 거 해결하는 걸로, 뭐 물론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증문즉답 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찾아봐서 다음에 설명을 해 줄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첫 시간에 줌 사용해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 한번 했었죠. 똑같은 형태로 다음 시간 시작 시간 1시 반이니까 내가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란에 1시 25분에 여러분이 접속할 줌 미팅에 그 인비테이션 링크를 게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링크 카피해서 눌러가지고 줌 미팅에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강의할 때 출석 체크 할 거고요. 뭐 그럴 거니까 다들 늦지 말고 4월 14일 수업 시간에 1시 반에 줌 미팅에 커넥션 해서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숙제는 없고 지금 우리가 그래프 파이 차트나 스캐터 그래프 같은 것들 그리는 예제들이 있었는데 꼭 한 번씩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런 이제 그 매플립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코드 실제 돌려본 거 외에도 그 각각의 차트들에 대한 설명들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들 내가 알려줬죠. 그 사이트에 대해서 틈나는 대로 들어가 봐서 틈틈이 좀 읽어보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실시간 온라인 환경에서 보도록 하죠.